앞으로 인간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로봇이 모든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생산 비용이 바닥을 뚫고 물가는 끝없이 추락하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힌다는 거죠. 황당한 소리 같으시죠?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전문가가 전기차는 실패한다고 비웃을 때 테슬라를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로켓은 한 번 쏘면 버리는 거라던 상식을 스페이스X로 박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전기, 연산, 냉각, 인공지능, 로봇 이 5가지 분야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머스크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가 확신하는 5종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기술주가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면 바로 다음날 폭락하고 금리가 내린다더니 또 동결이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뉴스 옆에는 침체 우려 기사가 나란히 붙어 있죠. 마치 신호등이 빨강, 초록, 노랑을 동시에 켜놓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겉모습 아래에는 거대한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기 뉴스에 휘둘리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좌우할 판이 지금 이 순간 짜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4가지 변화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홍수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모든 행동이 숫자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카드 긁은 내역, 검색한 단어, 심지어 몇 시에 일어났는지까지 전부 데이터가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장부에 적고 계산기 두드리며 일했는데 이제는 생산 현장부터 물류 창고, 금융 거래까지 모든 산업의 뼈대가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연산량 폭발입니다. 인공지능 하나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과거에는 슈퍼컴퓨터 수백 대가 몇 달을 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 정도 연산을 매주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 소모량도 하늘을 뚫고 데이터 센터 크기도 몇 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졌죠.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큰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제조 방식의 대전환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에 들어가면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기계 옆에서 일하는 모습이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첨단 공장들은 어떨까요? 사람 대신 로봇 팔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는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완전 무인 생산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가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각국 정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전력망을 늘려야 한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한다. 인공지능 생산성을 국가 성장의 핵심으로 삼겠다고요. 과거에는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정부가 뒤따라갔는데 이제는 정부와 정책이 직접 이 흐름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니까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뒤죽박죽인데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방향으로 모든 게 묶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방향이 뭐냐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의 근육과 두뇌를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 머릿속에 이 그림 하나만 그려놓으시면 돼요. 공장에서 사람 손이 필요 없어지고 사무실에서 단순 판단 업무가 사라지는 세상.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전기와 연산 시스템과 냉각 장치와 소프트웨어와 로봇이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를 마치 직접 보고 온 것처럼 10년도 더 전부터 외쳐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전력망이 부족해질 거라고 했고 실제로 부족해졌죠. 연산 시설이 급증할 거라고 했고 지금 전 세계가 서버 인프라 짓느라 정신없습니다. 로봇이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인공지능이 경제 전체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람 예측이 왜 이렇게 잘 맞는 걸까요? 그 비밀은 머스크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보통 CEO들은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떻고 경쟁사는 뭘 하고 있고 주가는 얼마인지를 봐요. 그런데 머스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건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인류가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전력 수요가 몇 배로 뛸까?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오지? 이런 질문들을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놓고 산업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업 실적 발표에 일희일비하고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할 때 머스크는 전혀 다른 걸 봅니다. 전력 공급망은 충분한가? 연산 능력은 얼마나 확보됐나? 제조 라인은 어디까지 자동화됐나?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미래를 읽어내는 거죠. 전기차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로켓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에너지 저장 사업까지 손대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 전부 다른 사업 같지만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부품들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머스크의 관점이 우리 대부분과 완전히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커지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기술주가 오르겠지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머스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우리가 익숙한 물가 상승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인 구조적 물가 하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진다고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건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핵심은 왜 떨어지느냐예요. 인공지능이 계산하고 로봇이 생산하고 자동화 공정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면 세계 생산량이 지금보다 몇 배로 급증하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물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머스크는 이 변화를 이미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시스템의 뼈대를 까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5개의 축은 그냥 기술 발전 요소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들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갔나요? 사람이 일한 만큼 물건이 만들어지는 구조였어요. 노동이 생산을 만들고 임금이 소비를 만들고 소비가 다시 경제를 돌리는 순환이었죠. 그런데 로봇과 인공지능이 투입되는 순간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제 생산량의 기준은 사람이 얼마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제대로 배분하고 끊김없이 전달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수조 원짜리 장비가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요, 차가 방전돼서 도로 한복판에 서버리죠. 미래에는 전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보다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튼입니다. 티커는 ETN이에요. 이튼은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전력망 전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 센터, 공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전기를 끊김없이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에요. 전기의 교통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전기를 보내고 어디서 끌어올지를 관리하는 거죠.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튼은 전기 축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두뇌입니다. 아무리 전기가 넘쳐나도 그걸 가지고 뭘 할지 판단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컴퓨터 사서 프로그램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머스크가 보는 규모는 차원이 다릅니다. 로봇 수천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서버 수백 개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인공지능 모델 수십 개가 실시간으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일이 여기 멈춰, 저기 늘려, 이건 줄여 하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머스크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전기가 공급되고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장치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야 한다. 공장에서 어떤 부품이 부족한지, 물류창고에서 어떤 물건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얼마나 더 끌어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결정을 실시간으로 내리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나 맥 같은 운영체제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요. 미래 경제 전체를 돌리는 운영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운영체제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티커는 PLTR이에요. 이 회사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팔란티어는 정부, 군대, 제조업, 금융, 물류 등 모든 산업의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읽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들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자동화가 본격화되고 로봇이 공장을 움직이는 시대가 오면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중앙 두뇌는 필수입니다. 현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세 번째 축은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영역인데요. 바로 냉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컴퓨터 오래 쓰면 뜨거워지잖아요. 게임 돌리다 보면 팬이 엄청 돌아가고요. 그런데 대형 서버 시설에 있는 슈퍼컴퓨터들은 그 열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열을 못 잡으면 시스템이 멈춰버려요. 전력은 낭비되고 비용은 치솟죠. 인공지능 모델이 커지고 서버 규모가 지금보다 서너 배로 늘어날수록 이 열 문제는 전기만큼이나 치명적인 병목이 됩니다. 머스크도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테슬라 배터리도 열 관리가 핵심이고 스페이스X 로켓도 열 제어가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냉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바로 버티브입니다. 티커는 VRT예요. 버티브는 서버 시설의 열을 제어하는 전문 기업인데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발열 관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산량이 급증할수록 냉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돼요. 미래 경제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연료입니다. 앞서 전기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전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태양광, 풍력, 화력, 가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해가 떠 있든 져 있든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상관없이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가 지면 멈추는 태양광으로는 서버를 돌릴 수 없어요. 바람이 안 불면 서는 풍력 발전으로는 로봇 공장을 가동할 수 없죠. 이렇게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기본 전력을 기저 전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전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걱정부터 하시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서버 시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원전 옆에 연산 시설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돌리려면 우라늄이 필요하잖아요. 문제는 우라늄을 실제로 캐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내에 손에 꼽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서방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공급자가 바로 카메코예요. 티커는 CCJ입니다. 서버 인프라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치솟고 원전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카메코는 이 시스템의 숨은 필수 부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남았어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네 가지가 전부 준비됐을 때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실행 단계, 바로 로봇과 생산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인건비를 전기 요금으로 바꾸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는 물건을 만들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했잖아요. 월급 주고 복지 챙기고 야근 수당 내고 이 인건비가 생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일을 맡으면 사람 대신 전기와 연산과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돼요. 공장 운영비의 핵심이 월급 명세서에서 전기 고지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업의 수익 구조가 바뀌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재편되고 세계 무역 체계까지 전부 방향이 틀어집니다. 전기, 두뇌, 연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로봇을 움직이는 순간 그 로봇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월급도 안 받으면서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냅니다. 머스크가 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는 심지어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한 해에 수억 대의 로봇이 생산되는 세상,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계산을 끝내놓은 겁니다. 네 가지 인프라가 완성됐을 때 어떤 경제가 열리는지를요. 그에게 로봇은 그냥 새로운 제품이 아닙니다. 전기부터 연료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해서 현실로 드러나는 미래 경제의 완성형이에요. 이 다섯 번째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티커는 TSA예요. 테슬라를 아직도 자동차 회사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시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부터 로봇까지 전 과정을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실행하는 기업이에요. 이미 자동차 생산 공정 대부분을 자동화했고 공장 크기는 줄이면서 제작 비용은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5가지 축을 단 하나의 기업이 전부 지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머스크는 각 분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시스템을 실제로 지탱할 수 있는 기업들만 최종 승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전기 배분과 전력망 제어는 이튼, 티커 ETN,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두뇌 역할은 팔란티어, 티커 PLTR, 서버 발열을 잡는 냉각은 버티커, 티커 VRT,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위한 우라늄 공급은 피메코, 티커 CCJ, 그리고 최종 실행 단계인 로봇과 생산은 테슬라, 티커 TSLA입니다. 이 종목들이 구조적으로 탄탄하고 앞으로 오래 볼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주가가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흔들리고 뉴스 하나에 시장 분위기가 뒤집히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 그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이런 구조적 성장 기업들은 항상 기대가 먼저 터지고 실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스토리만 있고 숫자가 아직 안 나오는 구간이 무조건 한 번은 생겨요. 이때 시장이 불안해하면서 주가가 눌리는데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전기, 연산, 로봇 이 세 축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전기 비용이 급등하거나 인공지능 투자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로봇 생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건 구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일 뿐입니다. 만약 생시와 동시에 멈추는 상황이 오면 그건 경기 침체나 정책 충격 같은 특수한 경우고 그때는 비중 조절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 그럼 절대 팔면 안 되는 구간은 언제일까요? 실적 수치가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숫자가 좋아지면 이제 다 반영된 거 아니야 하고 팔려고 해요. 그런데 구조적 성장주는 정반대입니다. 기대 단계, 조정 단계, 숫자가 현실로 드러나는 단계, 이 세 단계 중에서 진짜 큰 상승이 터지는 건 세 번째예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 시연 영상만 보여줄 때는 기대 단계지만 실제로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수치가 찍히는 순간 그게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독점력의 시작입니다. 테슬라 초창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뒤로 주가가 수십 배 더 뛰어버렸잖아요.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는데 경쟁사를 보니까 따라올 데가 없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더 들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짜 도움되는 분석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